이제 전화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전화 연결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줄기세포 이식술 받을 수 있을지 앞서 전화 주신 분께서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비수술, 또 정확하게 이제 수술과 비수술의 중간 단계다 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줄기세포 이식술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우리 줄기세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줄기세포는 우리 손상된 조직을 다시 재생시켜주고요. 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고마운 능력을 가진 세포인데요. 네. 이런 줄기세포를 관절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저희가 이제 치료제로서 발라두면 다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가 됩니다. 이런 관절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자연적으로는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인데요. 네네. 줄기세포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그 재생이 가능하게 된 그런 치료가 와. 되겠습니다. 그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에 이제 직접적으로 좀 발라주면서 이제 재생이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원장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자기 관절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인공관절 수술과는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많아서 생긴 관절염이나 젊어서 다쳐서 생긴 관절염이나 상관없이 모두 치료가 가능하고요. 와. 단 한 번의 시술로 관절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 시술만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관절경이나 조금 째고서 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고요. 네네.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시거나 뇌과병이 많으신 분들도 큰 수술에 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절을 살릴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진짜 연골이 재생될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실제로 이제 좀 회복되는 모습, 그 과정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들이 시술 전후, 실제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인데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관절 연골이 잘 덮여 있는 부분이고요. 가운데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그 관절 연골이 다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예, 이런 상태에서는 걷게 되면 저 부분이 부딪히면 바로 아프고 저 부분이 갈리면서 물이 차고 또 점점 관절 연골은 더 벗겨지고 하면서 진행되는 예, 그런 병이 되는데요. 네네. 이거를 우리가 잘 다듬은 다음에 그 특별하게 이제 줄기세포를 심어주고 그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조치 후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치료제를 그 위에 이제 발라놓은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치료제를 발라놓게 되면은 치료제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주변 분비작용이라는 아주 좋은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다 불러오게 됩니다. 그 불러온 줄기세포가 분할을 거쳐서 다시 관절 연골로 바뀌게 되는데요. 한 달 정도의 재활 기간을 거치게 돼서 나중에 지내다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노랗게 벗겨졌던 부분이 예, 감쪽같이 관절 연골로 다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절 연골 재생이 잘 일어나게 되면 아프고 부었던 무릎 다 좋아지고요. 걷고 하는 기능도 다 회복되는 그런 치료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네. 자, 줄기세포 이식술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치료가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70세 어머님께서 줄기세포 이식술 하셨네요. 네. 네. 우리 70세 어머님은 걷거나 계단 다닐 때 무릎이 심하게 아프고 물이 자주 찼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기 좀 힘드셨고요. 여러 병원에서 온갖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결국은 좋지 않아서 네, 저희 병원 오게 됐습니다. 예. 이분 관절경으로 먼저 병변을 확인했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벌써 관절 연골이 뼈 위에 다 벗겨져 가지고 다 떨어져 있는 게 확인됩니다. 상당히 넓은 부위에 걸쳐 있었고요. 사실 이 정도 많이 심하게 관절 연골이 상하고 연세가 70세 정도 되시면 예전 같으면 다 인공관절 얘기를 다 했었죠. 네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 어머니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요.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행히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후에도 보호가 되는 반월 연골판이 잘 남아 있었고요. 심한 오자 변형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해 보기로 했고요. 줄기세포 이식술 후에 예, 아프던 무릎 다 좋아지시고 물 차던 거 많이 다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일상생활은 큰 문제 없으셨고요. 밖에 야외 생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한 14개월 후에 관절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자, 왼쪽에서 보이던 관절 연골이 다 벗겨졌던 부분이 오른쪽에서 보면 다시 관절 연골로 이렇게 싹 덮여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은 인공관절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다시 무릎을 기능을 회복하고 무릎이 다시 재생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야, 원장님 그 14개월 후에 그 사진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네. 단 1회 시술로 재생이 된 모습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이번에는 63세 어머님께서 역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어요. 네. 네.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뭐 잘 다니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무리하게 걷고 나서 갑자기 물이 차고 갑자기 아픈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오시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관절경 검사로 확인을 해봤더니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관절 연골이 전체적으로는 잘 붙어 있는데요. 어느 한 부분이 심하게 뼈가 드러날 정도로 벗겨져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관절 연골이 벗겨지면 물도 차고 아플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다 심해지면서 아주 큰 치료, 보통 인공관절 하는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 이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 설명을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부위가 일부분이고 아직 나이가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관절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셨고요. 받고 난 후에 물 차고 아프던 거 많이 다 좋아지시고 활동도 예전처럼 회복하셨습니다. 나중에 14개월 후에 다시 같은 병변을 확인했을 때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벗겨졌던 부분이 뼈가 잘 덮여 있는, 관절로 잘 덮여 있는 게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처음 초기에 일부분만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 등을 이용하면 다시 예전 관절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줄기세포 이식술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흔히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버텼다가 좀 수술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다만 수술이라는 두 글자 자체에 이미 마음의 짐, 부담, 두려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 줄기세포 이식술과 인공관절 수술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건요. 이미 관절 연골을 다 달아버리고 뼈가 다 변형되면서 심한 변형까지 동반되어서 더 이상 내 관절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특별한 기계를 무릎에 삽입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뼈를 깎고 기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좀 째는 피부 절개가 좀 커지고요. 피도 좀 꽤 나고 그리고 입원 기간이 좀 드는 그런 치료가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단점은 자기 무릎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쪼그리거나 그런데 문제가 없었던 분들도 이제 기계에 맞춰서 특히 쪼그리는 동작이 좀 제한을 받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네. 반면에 줄기세포 이식술은 자기 관절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작은 시술이기 때문에 피부 절개가 작고 입원 기간이 짧은 게 장점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요. 인공관절 수술이 나쁜 수술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진행된 분인데요.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그리고 일부 교정할 수 있는 절골술 등으로 같이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줄기세포 이식술로도 비슷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치료법이 나한테 가장 잘 맞을까는 역시 정밀한 검사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이 돼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도 도움 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 바라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올해 70이에요. 70세 우리 아버님이시고요. 예. 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무릎이 예.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제가 무릎, 5월 10일경에 이제 자전거 좀 심하게 오래 탔었어요. 예.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가 한 예. 2주 있다가 또 자전거를 타는데 예. 무릎이 아프더라고 조금씩. 예. 근데 그날 자전거 그냥 타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음. 무릎이 움직이는 게 되게 불편해져가지고 동네 그 정형외과를 갔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물이 찼다고 아이고. 물을 예. 빼고선 저걸 해야 된다고 이제 물을 빼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서는 붕대를 감아주시면서 약을
열을치를 주면서 약을 먹고 그동안 붕대를 절대 풀리지 말라고 그리고 움직이는 걸 최대한 적게 하시라고 이제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열흘 후에 이제 다시 병원에 내원 했더니 이제 물 차는 건 없어졌으니까 당분간만 좀 더 조심히 다니시고 붕대를 안 감아도 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그 다음부터는 예. 무릎을 움직일 적마다 뚝뚝뚝 소리가 나면서 예. 아프더라고요. 아픈 게 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접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네. 무릎을 꿇는다 그럴 적에 끝까지 제가 전에 그 무릎 꿇인 것보다 한 15% 정도 덜 구부러지더라고요. 구부러지시고. 덜 구부러지고요. 네. 예. 그러고 나서는 뭐 아프진 않는데 예. 계속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른 때 특별하게 불편한 게 없는데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면 뚝뚝 하면서 통증이 와요. 예. 그래서 계속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긴 하는데 예. 우리 아버님 어떤 그러면 그때 물 뽑고 주사 맞고서 또 막 물이 차고 막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예. 그 후로 또 자전거는 이제는 안 타시고요. 타긴 타는데 예. 장거리는 안 타고 많이는 그냥 안 타시고 이제. 네, 조금씩 예. 많이 줄였죠. 예. 근데 이제 네네. 구부릴 때마다 좀 아프신 게 있고. 예. 네. 우리 아버님 일단 그 무릎 관절, 뭐 무릎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이 마찬가지인데요. 관절 안에는 아픈 걸 느끼는 조직이 있고 못 느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무릎 안에는 사실 중요한 조직들은요, 아픈 걸 못 느끼는 조직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요. 예, 그게 문제가 생겼지만 아픈 거를 그 옆에서 대신 느껴주고 그리고 대부분의 증상은 물이 차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괜찮았던 무릎이 그동안 뭐 아팠던 무릎이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괜찮았던 무릎이 갑자기 물이 찼다. 이거는 뭔가 중요한 부분에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님 주사 맞고 염증 반응을 내린 거거든요. 주사 소염제를 아마 주사를 놨을 텐데요. 그러면 염증이 안 일어나면 물은 안 찰 수 있습니다. 아픈 것도 덜해지고요. 그렇지만 원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해결은 안 된 거고요. 그게 계속 구부릴 때마다 아픈 거를 유발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네요. 아마 반월 연골판 파열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아버님 이거는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그런 간단한 걸로만 확인하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아픈 증상이 이렇게 계속된다 그러면은 정밀 검사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통 MRI 검사가 필요한데요. MRI 검사를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전문병원을 좀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병원에 가시면 또 무릎만 전문으로 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분하고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이게 뭐 운동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지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찍 발견하면 작은 치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큰 치료를 해야 되는 수가 있고요. 작은 치료 중에는 우리 증식 치료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다양한 치료법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할 때 치료를 하시면 작게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아마 큰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아버님 계속 아픈 거 참지 마시고요. 이제는 한번 좀 큰 병원에서 한번 좀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아버님 그래도 다행히 이전과 다르게 본인의 무릎이 조금 달라졌다. 조금 구부리는 게 덜 되고 소리가 나고 좀 뻐근하고 이런 작은 변화를 잘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제 전문 진단 받아보시고 지금부터 치료를 한다면 원장님 다음 단계로 악화되는 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원장님 여기서 엑스레이만으로 진단하는 거는 원장님 분명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뭐 CT나 또 MRI 이런 것들 좀 비용이 비싸니까 그렇죠. 웬만하면은 안 하고 싶고 하지만 분명히 이 검사 결과마다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여러 가지 검사법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이제 무릎에 국한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보는 게 서로 다릅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이제 뼈 변화를 보는 거고요. CT 검사는 사실 무릎에서는 엑스레이 검사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 그렇지만 뼈 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고요. 무릎에서 뼈에서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보는 거는 결국 MRI 검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무릎에서 이렇게 지금 엑스레이 보이는 가장 왼쪽 사진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저거는 이미 뼈가 다 망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엑스레이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초기
초기 관절염이라든지 처음에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엑스레이에서 전혀 변화가 안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 아니고요. 네, 그걸 네. MRI 검사를 해보면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던 나머지 50%가 다 보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계속 아픈데 엑스레이 괜찮으신 분은 다음에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 예, 그거는 좀 아셔야 될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MRI가 없던 시절에는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괜찮고 병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이제는 MRI 검사라는 게 개발돼서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던 인대, 연골판, 관절 다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게 MRI가 됩니다. 네. 생각을 살짝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서 안 좋다가 아니라 다행히 MRI 검사로 인해서 더 심해질 수 있는 거를 조기에 진단하고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